제6과 김치를 볶은 후에 물을 넣으세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6과 듣기 부분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부분은요 61쪽에 나와 있고요. 제시카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입니다. 자, 마리아 씨는요 내일이요 남편 생일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생일에 무엇을 먹습니까? 자, 생일에는요 케이크를 먹기도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미역국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리아 씨가 남편을 위해서 미역국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갈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에서는 설날에는 무엇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추석에는 뭘 먹어요? 송편을 먹습니다. 1월 1일, 8월 15일은요 음력을 얘기합니다. 양력이 아니라 음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래서 제시카 씨가 마리아 씨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수업이 끝나요? 뭐 해요? 수업이 끝나요? 그리고 뭐 해요? 먼저 수업이 끝나요? 그 다음 뭐 해요? 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에는요 뭐뭐은 후에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겠죠. 다를 지우고요 받침이 없으니까 니은 후에 뭐 해요? 뭐 할 거예요? 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이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 씨가 남편 생일이에요. 미역국을 만들 거예요. 마트에 갈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마리아 씨는 요리를 할 수 있어요. 한국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배웠어요. 요리 수업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제시카 씨가 저도 배우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네, 연락할게요. 그리고 요리 수업에 갈게요. 이게 먼저고요. 이게 다음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배운 표현 뭐뭐기 전에를 쓸 건데요. 뭐뭐기 전에를 쓸 때는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요리 수업에 가다에서요 다를 빼고 기 전에를 쓰면 되죠. 기 전에. 그리고 이걸 쓰면 됩니다. 연락하다, 연락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요리 수업 가요. 그 전에 before 연락할게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리 수업에 가기 전에 연락할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듣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 마리아 씨, 수업 끝난 후에 뭐 할 거예요? 내일이 남편 생일이에요. 그래서 마트에 갈 거예요. 이번 생일에는 미역국을 끓이고 잡채도 만들 거예요. 마리아 씨는 한국 음식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구청에서 하는 요리 수업에서 배웠어요. 저도 시간이 있으면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다음번 요리 수업에 가기 전에 연락할게요. 같이 배우러 가요. 자, 듣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마리아 씨는 수업이 끝나요? 그 다음에 어디에 갈 거예요? 라고 물어봤는데요. 내일이 남편 생일입니다. 그래서 마트에 갈 겁니다. 마리아 씨는 남편 생일에 무슨 음식을 만들 거예요? 생일이잖아요. 생일에는 미역국을 만들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만든다고 했어요. 잡채를 만든다고 했죠. 그래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은 말하기 부분입니다. 61쪽에 있고요.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흐엉씨고요. 설날에는 짜조를 먹습니다. 그래서요 마리아 씨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짜조라는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한국의 만두와 비슷해요. 만두피 안에 야채와 고기를 넣은 후에 튀겨요.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네,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요. 우리는 흐엉씨, 짜조가 아니라 임준, 한국 사람 임준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임준 씨는 한국 사람인데요. 한국에서 설날에 무엇을 먹습니까? 떡국을 먹습니다. 한국에서 생일에 무엇을 먹습니까? 미역국을 먹습니다. 자, 그것을 가지고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떡국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한국이요.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떡국을 먹어요. 떡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만드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떡을 썰다, 그리고 냄비에 넣다. 자, 그래서요, 떡을 썰다, 떡을 썰은 후에, 이게 1번, 이게 2번이니까요. 썰은 후에 냄비에 넣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고기를 볶아요. 그리고 냄비에 넣어요. 볶다. 그리고 냄비에 넣다. 그러니까 볶은 후에 냄비에 넣어요. 그리고 물을 넣다. 끓여요. 물을 넣다. 그리고 끓이다. 그러니까 물을 넣은 후에 끓여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아주 맛있어요. 김치와 같이 먹어요. if 같이 먹다,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 설날에 꼭 떡국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미역국입니다. 미역국을 봅시다. 생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자, 미역국 만드는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냄비가 있어요. 냄비에 소고기 그리고 참기름, 소고기와 참기름을 넣습니다. 넣다. 그리고 나서 볶아요. 이게 1번, 이게 2번이니까 넣은 후에 볶아요 라고 표현했죠. 그리고 물을 넣다. 그리고 끓이다. 물을 넣은 후에 끓여요. 얼마나 오래 끓여요? 30분 정도를 끓이면 됩니다.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건강에 좋아요 라고 했으니까 도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건강에 좋아요. 아주 맛있고 건강에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 번씩 읽어볼게요. 설날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떡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떡을 썰은 후에 냄비에 넣어요. 소고기를 볶은 후에 냄비에 넣어요. 그리고 물을 넣은 후에 끓여요. 김치와 같이 먹으면 아주 맛있어요. 생일에는 어떤 음식을 먹어요? 미역국이라는 음식을 먹어요. 어떻게 만들어요? 냄비에 소고기와 참기름을 넣은 후에 볶아요. 그리고 물을 넣은 후에 30분 정도 끓여요. 아주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말하기 연습을 함께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읽기 부분입니다. 읽기는 62쪽에 있고요. 거기에 나오는 어휘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떡이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자, 떡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래떡입니다. 가래떡은 이런 모습이죠. 자, 이런 가래떡을 썰어서 떡볶이를 만드는 거죠. 파가 있고요. 그리고 양배추, 여러분들이 1단계에서 다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자, 양념장을 만들 건데요. 양념장은 고추장과 설탕과 간장을 더해서 만듭니다. 고추장, 설탕, 간장, 이것을 다 더해서 양념장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묵을요, 오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오뎅은 일본에서 온 말이고요. 어묵이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요, 음식의 재료고요. 이거는
조리도구. 영어로 하면 쿠커. 조리도구 또는 요리도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냄비 그리고 접시. 냄비와 접시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을 한번 봅시다. 씻다, 씻다. 그리고 썰다, 썰다. 그리고 부글부글 끓이다. 넣다. 그리고 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으세요와 아워주세요로 결합하는 형태를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씻다는요, 받침이 있으니까 씻으세요. 끓이다는 받침이 없습니다. 끓이. 그리고 바로 세요. 받침이 없으면 세요. 받침이 있으면 으세요죠. 넣다. 넣다는 받침이 있죠. 넣으세요. 담다. 담다도 받침이 있습니다. 담으세요. 자, 그런데 썰다는요, 썰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리을이 없어지고요, 써세요 이렇게 바뀌죠. 리을이 없어진다 라는 것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워주세요, 씻어주세요, 썰다, 썰어주세요, 끓이다, 끓여주세요, 넣다, 넣어주세요, 담다, 담아주세요. 이렇게 바뀌면 되겠죠. 자, 이제부터 읽기 부분을 읽고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떡볶이 만들기. 재료. 떡볶이 떡, 어묵, 파, 양배추, 양념, 고추장, 설탕, 간장. 1. 떡을 깨끗이 씻으세요. 2. 파와 양배추는 씻은 후에 썰어주세요. 3. 고추장, 설탕, 간장으로 양념장을 만드세요. 4. 냄비에 물과 양념장을 넣고 끓이세요. 5. 어묵과 야채를 넣기 전에 떡을 먼저 넣으세요. 6. 떡이 조금 익으면 어묵과 야채를 넣고 끓여주세요. 7. 접시에 예쁘게 담으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떡볶이 재료를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는데요. 자, 떡볶이 떡 들어가고요. 오이, 이거는 오이인데요. 오이는 안 들어가네요. 파는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어묵도 들어갑니다. 자, 새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양배추도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1346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OX 문제를 풀어봅시다. 떡을 씻은 후에 요리합니다. 맞습니까? 네, 떡을 씻어요. 이게 1번이죠. 나머지는 그 다음이 되겠죠. 그러니까 씻은 후에 맞네요. 끓는 물에 양념장을 넣습니다. 아니죠. 물과 양념장을 넣고 같이 끓입니다. 끓는 물에 양념장을 넣는 것은 아니네요. 떡, 어묵, 야채는 같이 넣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어묵과 야채를 넣기 전에 떡을 먼저 넣으세요. 떡을 먼저 넣고요. 어묵과 야채는 그 다음입니다. 같이 넣는 거 아니네요.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쓰기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만들어 볼 요리는요, 미역국입니다. 자, 미역국을 같이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재료와 양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요, 미역과 소고기와 마늘이 있습니다. 마늘은 양념에 있어도 되고요, 재료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자, 양념으로는 간장이 있고요, 참기름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만들어 봅시다. 자, 먼저요, 미역을 깨끗이 씻으세요. 미역을 먼저 사용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소고기를 사용할 건데요. 소고기를 씻어요. 그 다음에 썰어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니까 소고기를 씻은 후에 이런 표현을 써보겠습니다. 소고기를 씻은 후에 썰어주세요. 자, 그 다음은요, 냄비에 소고기, 참기름, 마늘을 넣어요. 그리고 볶으세요. 먼저 넣어요. 그리고 볶아요. 그래서
넣은 후에 볶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소고기, 참기름, 마늘인데 어떤 마늘이냐면 다진 마늘입니다. 자, 마늘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아주 작게 이렇게 썰어요. 그것을 다지다, 다진 마늘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트에서 팔아요. 여러분들 미역국을 만들 때 다진 마늘을 꼭 준비하세요. 자, 그 다음은요. 냄비에 물을 넣다, 끓이다. 자, 물을 넣은 후에 끓이세요. 물을 넣고 끓이세요. 둘 다 괜찮습니다. 물을 넣고 끓이세요. 물을 넣은 후에 끓이세요. 자, 그런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끓여요? 30분. 딱 30분입니까? 아니요. 조금 넘게, 조금 적게 괜찮습니다. 30분 정도 끓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미역을 깨끗이 씻으세요. 소고기를 씻은 후에 썰어주세요. 냄비에 소고기와 참기름, 다진 마늘을 넣은 후에 볶으세요. 냄비에 물을 넣고 30분 정도 끓이세요. 자, 그 다음에요. 간장을 넣다. 간장을 넣으세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래서 6번은요.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드세요. 자, 이렇게 6과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7과를 준비해서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